네, 정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옷이 그대로예요. 네. 그냥 바지만 갈아입고 얼굴 대충 씻고 들어왔죠. 관리하고. 제가 여기 하단에 지금 띄워놓은 거 있죠? 순서. 오늘 일단은 요거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죠? 들어오신 분들은 저분자부터 미리 깔아주세요. 하단에 오늘 관리 순서 제가 써놨어요. 저분자 바르시면 됩니다. 세안들은 다 하고 오셨을 거고, 얼굴이 건조하신 분들은 미스트를 하셨을 거고. 음악 나오는 쇼츠 배우? 네. 아까 쇼츠 올려놨어요, 그냥. 노래가 좋아가지고. 정옥님은 화장품을 이제 며칠 써보셨는데 어떤가요? 괜찮나요? 인셀덤하고 비교해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송자영님. 기다리고 계셨군요. 바로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네. 네, 훨씬 좋죠? 편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제품 관리는 요 하단에 제가 지금 띄워놨어요. 요거 따라서 양은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세요. 뭐 앰플을 좀 더 먹일 건지 미스트를 더 뿌릴 건지 아니면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고. 기본적인 관리. 기계? 어떤 기계? 기계가 뭐예요? 지금 켰어요? 지금. 네. 제품 관리는 제가 요 하단에 띄워놓은 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벌써가 아니라 지금 9시 1분인데. 확실히 러블리님은 피부가 좋아졌어요. 러블리님은 저를 직접 봤기 때문에 네.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때요? 잘 보여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노안이라 노안이라 핸드폰이라서 잘 안 보이나 보네요. 가로로 돌려놓고 보세요. 보이나요 이제?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제가 자, 지금부터 관리 시작할게요. 자, 저분자 요거 베이스로 까세요. 사연하고 나오셨잖아요. 왜 저분자 베이스로 까세요. 스킨 바르듯이. 저는 마스크팩까지 다 했어요, 벌써. 왜 피부 상태가 좀, 네. 기차 타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분자 까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앰플, 얼굴에 이렇게 적정량 짜셔가지고, 발라 넣으시면 되세요. 집중 관리라고 해서 많이 먹을 때는 얇게 펴 바르시고 그냥 바르실 때는 본인들이 평상시에 이제 바르시는 양 있잖아요. 요 정도면 딱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바르시면 됩니다. 하단에 글씨 잘 보이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저분자, 앰플, 미스트, 저분자, 그 다음에 다시 고분자 얹고 마스크팩. 마스크팩 거두시고서는 제가 봉투에서 조금씩 짜가지고 바르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스크팩 에센스 바르시고 그 다음에 저분자랑 앰플 그리고 미스트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분자 저분자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요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분자는 피부에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게 수분들을 이렇게 퍼져있는 수분들을 조금 모아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깔아주는 게 저분자예요. 세안을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제품이 들어갈 공간을 조금 더 넓혀놓고 제품을 넣으려고 써주는 게 이 저분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넓혀놓은 상태에서 앰플하고 미스트를 뿌리는 이유는 앰플을 바르게 되면 그 넓어진 공간에 앰플의 흡수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되라고 해주는 거고 미스트를 뿌려주는 이유는 그 앰플을 바른 다음에 미스트를 뿌리게 되면 콜라겐수의 수분의 흡수와 수분을 모아주는 거죠. 모아주는 건가? 이 안에 이제 영양크림 미스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유분의 함유량을 조금 더 높여줘요. 그래서 유분막을 조금 덮어주기 때문에 수분이 이렇게 증발하는 거를 좀 막아주는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2단계를 발라둔 다음에 다시 요거를 쓰는 이유는 그 제품이 지금 들어가서 찼잖아요. 그 찬 상태에서 요거를 발라가지고 다시 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마스크팩을 얹기 위한 준비인 거죠. 요 고분자를 미세량, 고분자는 많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침에 색조가 어려우시면 아예 쓰질 마세요. 그냥 고분자는 양 많지 않아요. 요 정도에서 얼굴에 전체 펴 발라주세요. 부족하면 조금 더 바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요 고분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 제품 수분을 모아놓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 탁 묶어줘요. 묶어놓은 상태에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게 만든 상태에서 그냥 응축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모아놓은 상태를 조금 고정시켜준다고 보면 돼요. 그 상태로 마스크팩을 얹게 되면은 기능성 마스크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분 마스크팩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기능성 마스크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기능성 마스크팩의 흡수가 조금 더 잘 됩니다. 더 많이 넣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마스크팩 얹고 나가지고 걷은 다음에 그 봉투에 있는 거 있죠. 봉투에 있는 걸 짜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대충 이해하셨죠? 이 밑에 깜빡이는 거 정신사 나오니까 이제 없앨 겁니다. 네. 궁금하면은 물어보세요. 제가 채팅창에 그냥 써놓을게요. 지금 이제 7일차거든요. 7일차? 7일차인데 여러분들이 제품 사용하시면서 어렵거나 조금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답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나는 이런 게 고민이야. 피부 관리할 때 요게 고민이야. 아니면은 자기 피부에 특정 고민거리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설날이 다가와가지고 제이온에서 1+1 이벤트 행사를 해요. 1+1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벤트 행사 하는 게 요번에 제품이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요게 장큐풀이라고 하는 건데 장 건강하고 여러분들 이제 변비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화장실 잘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먹으면은 거의 오늘 먹고 자면 다음날 바로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근데 요게 1+1 이벤트를 해요. 요게 하나에 20개씩 들었거든요. 20개씩.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하나, 자기 전에 하나 이렇게 먹는 건데 이렇게 60호예요. 원래는 요게 11만원인데 요거를 구매를 하시면 요게 따라서 한 세트가 더 갑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11만원에 6박스 2달치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 장큐프리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 제품 있죠. 제품.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 뭐 미스트가 됐든 앰플이 됐든 세트가 됐든, 앰플은 따로 판매 안 하니까 세트가 되겠지. 세트가 됐든 마스크팩이 됐든 머드팩 클렌저가 됐든 간에 이거를 제가 50% 할인 적용을 해드릴게요. 네, 제품 구매를 하시면. 장큐프리는 건강식품은 카드 결제를 하셔도 됩니다. 네, 카드 결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내보내는 화장품은 카드 결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먹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톡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 공구 띄울 거예요. 정식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왼쪽 끝에 관절풀이라고 있죠.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관절풀이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거 이게 한 박스에 7개씩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135,000원에 이게 2박스가 가요. 근데 이게 관절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호간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35,000원에 2박스예요. 호간원보다 성분은 더 들어있고 여기는 이제 제이온 특유의 녹용과 녹혈 같은 사슴태왕 원료가 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관절에도 좋지만은 건강식품으로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괜찮으니까 한 박스를 주문하시면 한 박스가 따라서 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주문하시면은 제품, 화장품에 한해서 50% 할인 적용을 해드립니다. 제 오픈톡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똑같이 공고는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7일차까지 해가지고 제품 관리를 하면서 따라오시고 계시는데, 이제 다음 방송은 목요일날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방송부터 해가지고 뭐 8일차, 9일차, 10일차까지는 특정 피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피부 타입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관리법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일주일이죠. 월화수목금토일 이거를 제가 루틴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여기다 써드리고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진행을 할 테니까는 오늘 만약에 여기다 질문에다가 나는 지금 이제 피부가 주름이나 그러니까 눈가 주름이나 뭐 팔자 주름이나 요런 주름이 걱정이야 아니면 주름이 신경 쓰여 라고 하시면 거기에 맞는 관리법 또는 나는 홍조 피부가 많이 상해가지고 홍조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품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 있죠? 모공, 탄력 이런 거 있죠? 모공 작아지고 싶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관리법을 따로 그냥 화장품만 대충 바르면 다 똑같지 않냐 뭐 건강한 피부는 대충 바르셔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공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할 사람이 또 있고 피부 톤업, 기미, 잡티 이런 흑자 같은 거 피부 톤업에 관련해서 색소 침착을 완화시키는 관리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기초 베이스는 디플셀 화장품이 되겠지만은 디플셀 화장품에 제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접목해서 사용하듯이 관리법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디플셀을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지 않았잖아요. 디플셀을 사용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침에 바르는 선크림이에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혼합자차의 선크림인 거죠. 요 선크림 있잖아요. 요 선크림을 바르시는데 제품을 이렇게 발랐을 때 일반적인 피부들은 이게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피부가 손상이 됐거나 피부염이 있거나 아니면 유기자차 성분에 부작용을 겪는 분들은 쓰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바르셨을 때 피부에 붉음증이 올라오거나 장열감이나 따가움을 느끼면은 바른 후에 바로 세안을 해서 지워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 선크림이 막 자극적이어지고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유기자차 성분에 반응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손상이 됐다 싶으시면은 선크림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 바르시는 게 더 좋으세요. 안 바르시는 게. 정 외출 활동을 길게 하실 때는 이런 선크림이 아니라 겉에 이렇게 덮어내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희 쿠션 있죠. 쿠션 갖다 덮으시면 거기 선크림 자외선 차단을 해주니까 그걸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해도 이 제품은 피부염이 회복이 된 다음에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이건 언제든지. 그런데 요거를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선크림을 바르셨을 때 여기 눈 밑에 있죠? 눈 밑에가 빨갛게 올라오면서 눈물이 줄줄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시신경에 선크림에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선크림뿐만이 아니라 유기자차 성분의 선크림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눈시림이 심하신 분들은 유기자차 선크림은 배제를 하시고 그냥 쿠션 갖다가 저외선 차단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일반 무기자차 선크림을 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디플셀 화장품에서 주의하실 화장품은 요거 하나예요. 요거 영양크림 그리고 보습 그리고 선크림이 같이 섞여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저희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를 깨줘요. 깨준다는 건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도시나 뭐 일반적인 도시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단에 사시거나 뭐 저처럼 인천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미세먼지에도 노출이 많이 돼 있죠. 미세먼지는 당연히 피부에 좋은 역할을 전혀 해주지를 않습니다. 막아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성분이 여기 많이 들어있으니까는 피부에 굉장히
좋고 보호를 또 잘해주는 제품이고, 웬만한 남자들은 이 선크림 하나만 사용을 해도 피부톤이 바뀔 정도로 이 아이가 보습이나 영양이나 자외선 차단에 굉장히 탁월하니까 쓰시는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주의사항, 또는 내가 피부염이 생겼거나 내가 피부가 갈라져가지고 각질이 올라오는 상태가 됐어. 이 상태가 되려면 피부가 이제 손상이 돼야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바르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같이 멀쩡한 사람도 피부가 여기가 갈라져 있으면 얘를 발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따가워요. 따갑고 열감이 발생을 하고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떤 화장품이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에는 호전 반응이나 명현현상이라는 건 없어요.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진다거나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인셀덤에 많이 일어나죠. 가성주름이 올라와서 피부가 얇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거쳐가는 단계가 아닙니다. 네, 피부가 다쳐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일 뿐이에요. 부작용이 아니죠. 따라오는 증상인 거죠. 증상. 그런데 디플셀 화장품에서 제가 요 영양크림 미스트와 요 앰플 있죠.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사항을 드리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 두 제품은 굉장히 민감성 피부가 극심한 분들, 그러니까 화장품 유목민이라고 하죠. 이 제품 썼다가 저 제품 썼다가 안 맞으면 이거 썼다가 민감성 피부라 뭘 바르면 자꾸 얼굴이 뒤집어져. 뭘 바르면 자꾸 뭐가 나. 뭘 바르면 너무 따갑고 아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극민감성 피부들에도 얘네가 다 소화가 돼요. 얘네가. 두 번째, 얘네는요,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피부가 손상이 돼서 벗겨져 있는 상태로 변하잖아요. 까져 있잖아요, 말 그대로. 까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도 따가움이나 막 이렇게 민감성 반응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품 두 개, 디플셀의 미스트하고 앰플은요, 어떤 사람이 써도 거의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제품이 민감성 피부에 좋은 것도 있지만 피부에 데미지를 많이 안 준다는 소리예요. 이 영양크림 미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가까이서 눈에다 뿌리면 따갑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거리에서 대구산 뿌리잖아요. 그럼 제가 눈을 뜨고 뿌려도 그닥 따갑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자극이 적단 말이에요, 제품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든 간에 피부 질환이 있든 피부 염증이 있든 간에 이 두 제품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두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먹지만 마세요. 네, 화장품 드실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순한 화장품이니까 아토피 피부나 뭐 피부염 질환,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거나 여기 각하층에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긁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기다가 이 미스트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저자극성으로 해가지고 보습과 영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디플셀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타입을 전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민감성 피부에 충분히 바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걱정 안 하시고 누구나 써도 돼요. 나는 있잖아, 어떤 화장품 잘못 바르면 피부가 뒤집어져. 그러니까 너 화장품 발라도 내가 얼굴이 망가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해도 제가 이 제품을 보내가지고 그런 민감성 현상에 의해서 제가 거꾸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제품 두 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품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도 제가 1년 2개월 동안 이 제품을 쓴 사람들이 민감성 피부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었겠죠. 있었는데 바를 수 있으니까 발랐던 거고, 제가 초기에 이제 디플셀로 채널을 변경을 하고 이 제품을 스타팅을 할 때 제가 극민감성 피부들을 시청자분들 직접 관리, 제가 처음에 프로젝트 처음에 1기 해가지고 시청자 10일 관리 했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에도 포함이 됐었었고, 두 번째에도 포함이 됐었었고, 꾸준히 제가 관리를 하고 제품 사용을 하는 걸 지켜본 결과 민감성 피부에 디플셀 화장품만큼 순하게 다가가는 제품들이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피부 완전히 망가지신 분 있잖아요. 네, 지루성 피부염 어머니, 그런 분께도 디플셀 앰플과 미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저자극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품으로 얼굴에 보습을 잡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해가지고 보습을 1차적으로 잡아주고 성분을 넣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돌려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피부의 열 발생이에요. 피부에. 지금 제 얼굴을 보면은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운전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현재 보면은 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얼굴에 열이 지금 발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발생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출하고 나서 얼굴에 열이 굉장히 도는 상태가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피부에 열이 굉장히 많이 도는 상태에서는 제품을 바르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품을 발라봤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전혀. 왜 그러냐면 피부에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모공이 1차적으로 열리고요. 피부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피부에서 수분이나 유분을 밖으로 뿜어요. 내보낸단 말이에요. 왜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신체가 하는 당연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다가 제품을 바르게 되면 제품이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튕겨져 나와요. 굴러다니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겉도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품을 아무리 발라서 넣으려고 애를 써봤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내가 피부가 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발라도 겉에서 막 겉도는 현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제품 바르는 거는 접어두세요. 발라도 안 들어가니까. 이럴 때는 기능성 마스크팩 쓰는 것도 안 돼요. 기능성 마스크팩이 들어가지 않고 겉돌아 버려요. 그러면 제품 낭비가 되겠죠. 그럴 때는 수분 마스크팩 있죠? 이런 수분 마스크팩이나 대부분 열이 발생하는 구간이 이 볼 구간이잖아요. 이 볼 구간에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란 어성초 패드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진정 패드가 있어요. 이 동그랗게 나오죠. 요거 자체를 그냥 아예 냉장고에다 넣어 두시면 되세요. 요 패드를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얼굴에다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올리시면 되세요.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보면은 얘 얼굴에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열이 나는 부위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쓰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요거 자체 있죠? 요거 자체를 얼굴에 얹어놓으면 따뜻해지거든요. 따뜻해지면은 따뜻해졌을 때 요거를 걷어내셔야 돼요. 걷어서 버리지 마시고 요거를 그대로 냉장고로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냉장고 안에 집어드세요. 집어넣으시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새 거를 꺼내서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게 되면 걔가 또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다시 걷어서 그것도 냉장고에 그대로 다시 넣으시고 아까 넣어놨던 패드를 다시 꺼내가지고 얼굴에 얹는 거죠.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 열이 다 내려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요게 피부 진정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요런 게. 그렇게 해가지고 피부 진정을 시키고 나가지고 제품 관리를 해야지만이 제품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 안 들어가요, 제품이. 1차적으로 그 열을 다운시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냐면 열을 내려주지 않으면 혈관이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열감 발생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건 누구나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서 열이 발생하는 일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밖에 들어오면은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우리가 운동만 해도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데 항상 똑같이 내가 제품 관리를 저녁에 한다고 해가지고 열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제품을 넣으려고 하면 제품 낭비만 될 뿐더러 피부에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전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피부염이나 홍조, 얼굴에 염증이 있거나 내가 얼굴이 주기적으로 빨개지는 분들 호르몬에 의해서 빨개지는 분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에 열이 발생하는 걸 무조건 먼저 내려줘야 됩니다. 홍조 완화의 기본도 요거예요. 요거. 얘 진정 패드 한 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올리고 버리지 마시고 다시 통에 담아가지고 열만 내리는 용도로 쓰세요. 열이 내려가는 걸 체크하는 방법은 패드 위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얹어보면 이 미지근해지거든요. 열이 나면. 그 미지근해지는 게 점차 내려가서 나중에는 이게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때 걷어내고서 제품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냐? 열이 내릴 때까지 하면은 제가 예전에 진정 관리를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열을 계속 내리다 보면은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럼 제품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피부에다가 진정을 시켜야 되냐? 홍조가 없고 염증이 없으신 분들은 안 시켜도 돼요.
그런데 홍조가 있거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들인지. 그런 분들은 무조건 시키셔야 됩니다. 안 그럼 피부 손상되면서 자는 거. 자, 이런 피부들 있죠. 요런 피부들. 요런 피부들은 화장품 관리보다 피부 진정이 먼저예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관리보다 피부 진정이 먼저예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붉게 쫙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분으로 이거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이 상태는 뭐냐면은 열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열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굴이 혈관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뻘겋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 건데 요게 진정을 시키게 되면 피부가 색깔이 다운되면서 옅어져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관리를 했던 것들. 제가 예전에 지루성 피부염 관리를 했던 어머님 있죠. 구매 링크? 아, 공구요? 제가 영상 따로 띄우면서 링크 달아드릴 거예요. 성공맘님. 자, 지금 이분 보시면은 얼굴에다가 덕지덕지 올려놨죠. 요게 뭐냐면 지금 피부 진정을 시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진정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진정이란 건 피부에 열감을 내려주는 거예요. 얼굴에 열이 발생하는 걸 내려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조금 넘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 얼굴이 붉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데 요게 열이 심해지면은 이 혈관들이 더 많이 몰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이 더 빨개져요. 빨개진 상태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제품 관리가 안 됩니다. 제품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또 뭐가 안 되냐면요. 보습이라는 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보습이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 뭐죠? 피부가 수분을 뺏기는 상태가 돼요. 피부가 뺏기는 상태가 돼요. 수분을. 뺏기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피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얘가 또 유분을 분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굴에 유분이 다시 덮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유분들이 모공을 막아버리면 염증으로 반복되는데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는 이 피부 재생 주기가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각질이 덮일 시간도 없이 멀쩡한 피부가 올라오기 전에 계속 피부를 벗겨내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 피부는 치료를 해내기 위해서 계속 세포를 빨리빨리 밀어내는 거예요. 피부 세포를. 각질을 빨리빨리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염이 걸리면 각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게 치료가 안 되면 각질을 달고 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얼굴을 지금 식혀가지고 내려놓은 거예요. 진정관리를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 볼 쪽 있죠. 이 볼 쪽의 피부톤이 이게 원래 훨씬 더 시뻘겋거든요. 요게 하얗게 변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열을 내려놨기 때문에 몰려있던 혈관들 있잖아요. 혈관들이 수축을 다시 한 거예요. 팽창돼 있던 애들이.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홍조 현상이 가라앉고 얼굴에 열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분의 분출이 줄어들고 그 상태에서 제품 관리를 해서 얼굴에 보습을 조금 채워주면 내 피부는 아, 내 얼굴에 보습이 조금 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분 분출을 줄입니다. 이게 기초적인 관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장품을 잘 바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굴에 열감 다운부터 시켜야 되는 거고 열감 다운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아픈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같이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도 제품 관리를 하기 전에 열이 발생을 하면 열부터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부터 내려놓고 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열이 가라앉지 않아. 그럼 제품 관리 안 하셔도 돼요. 제품 관리를 패스를 하시고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얼굴에 열이 발생하지 않을 때 제품이 흡수가 될 때 제품 관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피부염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그렇고요. 네, 1차적으로 얼굴에 열을 내리지 않잖아요. 열을 내리지 않으면은 제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이분 이거 이렇게 얼굴 열 내리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얼굴 이 상태죠. 보시면 여기 눈만 이렇게 하얗죠.
이쪽 눈만 이렇게 하얗잖아요. 눈에 보이죠, 그냥. 지금 이 빨갛게 이렇게 변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염증이 뒤덮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뒤덮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이 눈 근처는 염증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열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거고 이쪽에는 혈관이 올라와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부 질환을 앓고 있으면 무조건 여기에 혈관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수분하고 영양분하고 각종 좋은 성분들을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 벗겨진 피부에 피부 수복을 하기 위해서 혈류들이 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첩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피부 관리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염이 생기고 이렇게 수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면 열이 발생을 한다고. 열이 발생을 하면 유분이 많이 증가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피부들은 얼굴에 기름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 걸로 스스로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안을 굉장히 빡빡합니다. 빡빡. 지금 보시면 저 안에 세수비누 있잖아요. 이런 걸로 얼굴을 벅벅 세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 조금 더 차갑게 해도 돼요. 그래서 얼굴에 열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하셔야 돼요. 피부관리의 시작은 있잖아요. 특히 피부염 앓고 있는 분들, 특히 홍조 갖고 있는 분들은요, 여기서 나오죠. 이거는 무조건 열과의 싸움이에요. 좋은 제품, 아니 다 필요 없어요. 피부과 약 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다 필요 없어요. 스테로이드제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잘난 피부과 의사가 뭘 처방을 해줘도 얼굴에 열 다운이 되지 않잖아요. 열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는 피부 관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피부염 앓고 있는 분들은. 그럼 뭐죠? 무조건 진정 패드가 따라와야 되고 이 세안이죠. 세안. 제가 지금 세안 시키는 거 보세요. 거의 안 만지고 세안을 해서 얼굴에 이런 피부는 선크림을 바를 수가 없어요. 이 피부에다 선크림 바르면은 나는 피부 질환을 치료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금지, 색조 금지 써있죠.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보다 피부가 더 나쁜 사람은 저는 몇 명 없다고 봐요. 이 정도. 오래 이렇게 겪으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기초적인 홈케어와 제품만으로 케어가 됐다면 웬만한 사람은 다 케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심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하얗게 변한 부분들 있죠. 이렇게 하얗게 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열이 조금 내려간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열이 안 내려가면 이 부분도 이쪽처럼 똑같이 시뻘겋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영상을 이렇게 켜보면 얼굴에 유분기가 없죠. 유분기 눈에 안 보이죠, 지금. 피부가 이 상태로 진입을 해야지 제품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지. 근데 열이 발생을 하면 저 상태에서 제품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다 겉돌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뿌려보세요. 좀 익숙해지셨어요. 그리고 이분 지금 얼굴에 피부 질환을 앓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됐어요. 디플셀 제품은요, 이런 피부염에다 제품을 뿌려도 크게 따가움이나 장열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따가움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증상이 뭐죠? 열감이죠. 근데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죠. 열감이 발생을 하면 제품 관리를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디플셀 미스트나 앰플은 얼마든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집에 오시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하시면 지금 얼굴에 제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한 15분? 15분 좀 나는 것 같아. 그럼 이거 간단하게 할 때 이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던 게 아까 말한 동그란 진정 패드예요. 진정 패드는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돼요. 언제? 열 내려줄 때 쓰기 때문에. 근데 건강한 피부는 보통 열을 잘 안 내려주잖아요. 안 내려주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쓸 필요가 없지만 겨울에 있죠. 겨울에 온풍기나 외부 찬바람을 맞으면서 돌아다닐 때는 필요합니다. 부풀어 있는 혈관이 조금 한테는 뻘개지 뭐죠? 됐는지 너무 아니에요. 어머니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피부 굉장히 건강하세요. 굉장히 건강하시죠. 다 나으셨으니까.
저렇게 관리가 되는 게 한 달 15일인 거예요. 한 달 15일. 네. 한 달 15일. 영상 되게 오랜만에 찍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사진 보이죠? 네. 요게 이제 관리 3주차예요. 그럼 이 관리에 주축이 됐던 게 뭐냐?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피부 진정부터예요. 열감. 진정부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열이 발생하지 않게 유지를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차가운 걸 다시 얹은 거예요? 이 영상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굉장히 내세워가지고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이 치료 있잖아요. 치료 과정하고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힘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보여드려야겠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상 편집을 하지 않고 안 만드는 건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붙어서 해야 돼요. 관리를. 자기 피부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또 열 내리고 있어요. 또 계속 열 내리는 거예요. 열 내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마스크를 제가 따로 주문해놨어요. 올라와요. 요 거품 갖다 계셨던 것 같아요. 요거를 걷고 나면은 여기 걷는 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쭉 하잖아. 그러셨어요. 잘 따라오시. 요거를 걷고 나면은 열이 다운돼가지고 붉었던 피부가 좀 하얘질 거예요. 네, 걷었네요. 지금 걷었죠. 걷은 상태죠. 보면은 가운데 피부 쪽은 이렇게 붉게 이렇게 돌아와 있죠. 요거는 이제 염증이 아직 좀 더 남아있고 내려가는 과정인데 여기는 이제 치료가 덜 돼 있는 상태인 거죠. 피부 회복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요 피부 바깥쪽 있죠. 요 피부 바깥쪽 있죠. 이 피부 바깥쪽. 여기는 아직 붉게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요 피부 바깥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하얀 경계 구간이 생겨있죠. 눈근처럼 원래 하였었고 이 볼 쪽에 요 경계 구간 그리고 요 경계 구간 이 부분은 지금 마스크팩으로 인해서 열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하얘져 있는 상태예요. 완치가 된 게 아니에요. 열이 내려갔기 때문에 하얘져 있는 상태예요. 피부가 하얘져 있다는 거는 혈관이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열이 안 나는 상태고 열이 안 나는 상태라면 거기다가는 제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하죠. 네, 맞아요. 예쁜이님 이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내가 피부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피부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열이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열 다운이 먼저고 제품 관리는 그냥 접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이 발생을 하면 열을 무조건 내려놓고 제품 관리를 하든 열을 내려놓고 내일 관리를 하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겨울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풀셀 미스터와 앰플은 대한민국의 어떤 민감성 피부든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든 다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화장품 갖다가 찾아 헤매는 분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럼 쓰시던 거 한번 발라줘 보세요. 아무 자극 없어요. 이거 선크림 말고요. 선크림 말고. 미스트랑 앰플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디풀셀 앰플과 미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에 열 다운부터 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 영양크림 미스트를 뿌렸을 때 얼굴이 따가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물만 닿아도 따가운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정제수가, 콜라겐수가 들어있으니까는. 그런 분들은 제가 가끔 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기 전에 그 따가운 부분에다가 마데카솔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질 올라오잖아요. 거기도 마데카솔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전에. 근데 관리 전에 나는 여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따가움을 느껴 그러면 여기다가 마데카솔 깔고 바세린 덮으면 돼요. 그럼 제품 관리 하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안 따가워요. 마데카솔에는 간지러움과 따가움을 잡아주는 진통 성분이 따라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지러움을 느끼는 건 뭐죠? 염증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간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다른 이유에서 간지러워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염증이나 상처에 의해서 피부가 간질간질하다면 마데카솔을 바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마데카솔이
편의점에서 파는 그 7천 얼마짜리 마데카솔이 여러분들이 피부과 가지고 잡다한 연고나 뭐 이런 거 갖다가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저는 대부분의 피부 질환에 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손상되거나 하는 분들 있죠. 저는 다른 제품 잘 안 써요. 디플셀 제품으로 보습 잡아가면서 거기다가 마데카솔 바르게 한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상 증상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처를 하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그 정도 같이 쓰시고서는 제품 관리하면서 피부에 나쁜 것들 제가 잡아놓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다 회복이 돼요. 웬만하면 거의 다 회복이 돼요. 안 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포기한 사람만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돼요. 디플셀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없어요. 많이 쓰고 싶으면 많이 쓰셔도 돼요. 대신에 내 피부가 들어가는 용량을 잘 모르잖아요. 들어가는 용량을 모르는데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품 낭비가 돼요. 근데 인셀덤처럼 얼굴이 뒤집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자극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아이들의 제형이 모공을 막거나 많이 바른다고 해가지고 두껍게 올라가서 많이 오래 남아있는 제형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기화가 빨리 된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인셀덤 같은 경우에는 크림이 두껍게 올라가잖아요. 도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굳어버리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플셀을 쓰시면서 많이 쓰시는 거 좋습니다. 쓰고 싶으면 쓰세요. 근데 얼굴에 많이 먹이면서 쓰세요. 많이 먹이면서.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제품 관리를 할 때 네, 누가 지금 이거 보시면서 주문하셨나요? 네. 제품 관리를 하실 때 제품을 아깝지 않게 얼굴에다 때려 박을 수 있는 피부 관리를 해야 돈이 아깝지 않아요. 디플셀을 쓰면 피부과 시술을 효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진짜로. 집에서 제품 관리만 잘해도 여러분들 피부과에다 돈 쓸 필요 없고 피부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벌써 좀 있으면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끝나네요. 그래도 제가 뭐 중간중간 일 때문에 방송을 못 키기도 했지만 이번에 제 공구 진행하는 거요? 장큐풀이랑 이거 관절풀이 하는 거 많이는 못 해드려요. 1인당 한 2세트만 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많이는 못 해드려도 네. 제가 이렇게 하면 막 10세트씩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한 2세트 정도만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제품들 있잖아요. 이 제품들은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본 제품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이 제품 그냥 안 좋은데 좋다고 하고 드리면 저에 대한 화장품의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제품이 아니면 별로 추천을 잘 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설명을 해드리긴 하죠. 이런 것 뭐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공구 진행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풀이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사시려면 보통 18만원, 비싼 거는 20만원, 30만원 하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안에 있는 성분이 안 좋니? 아니에요. 근데 저는 관절이 아직 튼튼해서 얘 효과는 모르겠지만 이걸 드셔본 분들이 좋다고 하시니까 권해드리는 거고 솔직히 가격도 싸고 고급지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나중에 영상에다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신청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나와요. 선물용으로도. 관절풀이 좋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아요. 네.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드셨고 실질적으로 임상 사례들도 있고 네이버나 인터넷 쇼핑몰 쿠팡에다 검색하시면 뜹니다. 그대로 뜨는데 요번에 1+1 명절 행사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다가 화장품까지 제가 껴서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어쨌든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공구 영상 쇼츠랑 롱폼으로 올려드릴 거고 게시판에도 띄워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들 하세요. 수량이 막 무한정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 겨울철 피부 관리를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가 손상이 됐을 때 이게 기초 베이스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피부는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얼굴 열심히 되게 잘 갖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따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들어와 계시지만은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도 온풍기에 삐끗해가지고 하루 정도 잘못 지지고 있었는데 이게 피부가 말라 비틀어진 상태인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상태인데 거기에 염증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여기 각질로 쫙 떠요. 한순간에 피부가 확 그렇게 날아간다니까요. 실수로. 날아가면은 그게 열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이 디플셀 가지고 평소하던 관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이거 계속 바르고 있잖아요. 바르다 보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는 게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사라지냐면 여러분들이 비벼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의 성분이 이루고 있는 90% 이상은 물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비비고 있으면요. 결국에 언젠가는 이게 사라져요. 사라져요. 근데 제품의 흡수라는 거는 제가 소량으로 계속 가르치잖아요. 소량을 알려드리고. 제품은 이거 발랐을 때 있죠? 제가 이거 지금 숫자를 세면서 발라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게 15초예요. 이게 15초인데 대부분의 제품의 사용량은 이 15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적정량을 조금씩 해서 흡수시키는 연습이 돼요. 연습이. 근데 요게 만약에 15초를 넘어가서 1분 이상 이걸 비비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1분 이상 비비고 있을 때는 날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용량 적게 주의해가지고 쓰세요. 제가 그래서 되게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사용량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바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딱 사용량을 딱 찍어가지고 이 정도 찍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딱 올려요. 스스로. 미스트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그제죠. 어제구나. 어제 내려가서 오늘 왔잖아요. 그럼 피부 컨디션이 되게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다운이 된 상태에서도 집중 관리 같은 건 하는 거 아니에요. 제품을 많이씩 때려서 먹이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부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 하는 게 집중 관리예요. 그럼 뭐죠? 저는 오늘 피곤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스트 뿌리고 앰플 바르고 그냥 마스크팩 한 장 정도만 하고 자요. 이건 집에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잘 안 해요. 궁금한 게 별로 없나 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지금 이 바르고 있는 거는 이거 에센스액이에요. 에센스액 조금씩 덜어서 바르는 거예요. 앞에서 몽창 얹어놓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배울 때 하는 거니까 그거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따라해도 문제될 건 없지만 여기 인셀덤 시청자 있나? 인셀덤 시청자분들? 제가 인셀덤 제품을 사용을 하면 왜 얼굴이 마탱이가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왜 많이 바르면 안 되는지. 네. 자, 피부관리 인셀덤 화장품 대부분 써보셨을 거예요. 성공 매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 매니아가 있죠. 이렇게. 이거 맞나? 지금 이게 제 로그인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여기 회원이에요. 회원이에요, 원래. 인셀덤 파워 매니저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 피부 관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네, 제 사진을 좀 줄여놓고. 아, 네, 성공마님. 인셀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셀덤이 디플셀보다 나중에 나온 화장품이어서 기술력이나 성분이 딸려요. 편의성도 딸리는데. 여기 보면 이 세븐데이즈라고 있죠. 이거 인셀덤 저 세븐데이즈 가실 분들은 보고 가세요. 네. 저한테 어차피 문의 줘봤자 저는 미친 짓이라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세븐데이즈 아카데미 2주차 해가지고 지금 비포 애프터라고 해서 사진 올려있잖아요. 근데 이거 중간 과정이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었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 얼굴 지금 이렇게 번질번질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인셀드 제품이 유분이 많기 때문에 기름기가 지금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품이 흡수됐다고 보여지시나요? 이게? 근데 이런 사진은 차라리 괜찮아요. 칠프 갔다 왔어요. 네, 피부 손상 안 되신 거면 다행인 거예요. 자, 이분 보실까요? 칠프에 도전 중인 김수진님.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죠? 피부 각질이죠? 홍조 떠 있잖아요,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코 쪽에도 홍조가 올라와 있죠? 이 피부에다가 크림 도브를 하면 될까요? 부스트를 때려 박으면 될까요? 안 돼요. 망가져요, 얼굴. 안 망가진다니까요. 근데 어떤 피부든 간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다. 이렇게. 얼굴 결혼 열심히 하라. 저 사람 진행 과정 없나? 이게 제일 이제 황당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피부 관리를 다 했는데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쌩얼이에요. 그죠? 이쪽은 쌩얼이에요. 조명도 꺼져 있는 상태고. 근데 이쪽은 색조까지 풀 메이크업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겉에 오일 미스트까지 뿌려놨겠죠? 여기서 이 상태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거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보정 잡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예. 이 지금 이 모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모공 같은 거. 원래는 이거를 찍으려면 쌩얼로 찍어야 돼요. 피부가 바뀐 걸 보여주려면 이 얼굴에서 이 얼굴로 갔을 때는 쌩얼을 찍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쌩얼을 안 찍고 보정 잡고서 이거를 색조를 올리고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비포 애프터를 확인할 겨를이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비포 애프터는 저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비포 애프터는. 자, 이분 볼까요? 하루에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 며칠 쓰셨나? 뭐 어떻게 바뀐 거야? 어디서 어떻게 바뀐 거야? 아,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나 보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보습이 약간 잡히면서 밑에 눈가 주름이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잡히고. 네,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 찍을 때는 항상 조명을 똑같이 해놓고 찍어야 돼요. 아, 이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구나.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갔다가 이 상태로 내려왔나 봐요. 이분 보면은 이게 자세히 들여다서 확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 볼 쪽 있잖아요. 그리고 요 이마 쪽 있죠. 여기에 붉음증이 올라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화면으로. 여기 붉음증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피부가 전반적으로 기존에 이 제품 관리를 워낙 안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서 수분이 보충이 좀 되고 유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름이 많이 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여기 있죠. 이 볼하고 이마 쪽에 이렇게 붉음증하고 피부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품 한 세트씩 쓰면서 여기다 올리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이게 뒤집어져요. 홍조가 가속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모공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피부잖아요. 지성 타입의 피부란 말이에요. 보면 이 모공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넓잖아요. 개인 상담? 네, 카톡으로 하죠. 카톡을 하는데 요즘은 그냥 전화해요. 제가 톡을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네, 이제 피부 상담을 제가 해드리는 건 좀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들 해드리고, 일반적인 분들은 피부 타입 보고서는 개인 루틴만 제가 잡아드려요. 루틴만. 7프 3일차 되는 날. 아, 이거 맞나요, 이거? 네. 이분들은 가르치는 대로만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이 피부 바뀌어가는 과정 좀 보고 싶은데, 이번엔 이쁘네요. 귀엽네요. 데일리 점장인가? 홍조, 흉터, 색소 침착, 모공. 오케이. 괜찮네요. 굉장히 심하네요. 주사까지 있어요. 1일차. 보정 전혀 없는 변화. 어디가 변화가 된 거지?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지금 모공이 열려 있잖아요. 이거는 열 다운 시키면 모공이 이렇게 닫혀요. 열이 다운되면은 모공이 닫혀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공이 닫히고 열이 다운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유분 분비가 줄어들어요. 유분 분비가 줄어들면서 기름기가 올라오지 않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열이 내려간 상태면은 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제품 관리를 하면 돼요.
이 상태는 지금 열이 다운돼서 모공이 지금 다 닫혀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화장품 갖다 하루 만에 변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위에 피부 여기 보면 이렇게 손상된 부위들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사진 맞아 근데? 이거는 지금 모공이 다 열려있는 상태예요. 열이 나가지고. 같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흉터가 사라졌네요. 딱지가. 이게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 딱지가. 이거 어디 갔어? 같은 사진도 아니네요. 보니까 1일차 저녁이면 당일 사진이잖아. 성공만님 제 오픈톡 들어오실 줄 아세요? 제 오픈톡은 우와 3번 여순옥 세븐데이즈를 하면서 나에게 많은 변화가 생기고 가면서 사진 좀 제발 같이 똑같이 찍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안 하고. 잘 몰라요? 화장하시네. 네. 세븐데이즈를 3번 하면 돈 얼마 필요하지? 피부 광채는 있잖아요. 보습이 관건이에요. 피부 광채는 보습만 잘 잡아주면은 바로 광나요. 그러니까 디플셀로 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광내잖아요. 이렇게 뭐 반짝반짝하게 이게 이건 과하네. 뭘 또 덮어놨네 잔뜩. 아 여기는 답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네. 디플셀로는 피부 물광내는데 1분이면 돼요. 1분. 보습 잡고서는 미스트 딱 올리면은 1분이면 돼요. 1분. 1분이면 돼요. 4일 만에 엄청난 결과. 코에 주사 있네요. 사업자 양성이 아니라 거기 가다 놓고서는 제품을 그렇게 때려 바르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은 네, 귀얇은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이분 지금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제품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보시면 자 이게 원래 피부거든요. 본인 피부인데 이 눈가나 눈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분은 지성형 피부예요. 건성에서 지성으로 넘어간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건성에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피부 질환을 앓다가 염증이 생겼든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졌든 간에 그렇게 되면서 유분 분비가 많아지면서 모공이 열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코에 지금 모공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공이 조금 있잖아요. 이런 피부는 건성에서 지성으로 넘어간 피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품 관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피부가 이 뱀비늘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가성주름이에요. 이거 가성주름. 이거 지금 보정을 했는데도 이 정도인 거예요. 보정을 했는데도. 톤 보정을 했는데도. 여기 이거 있죠. 얇아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피부에 수분이 떨어져가지고 주름이 올라온 거예요. 저 없던 게 생겼잖아요. 이게 가성주름이거든요. 이런 게. 근데 요거 가지고 뭐라고 하죠? 피부가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4일 만에 가성주름을 만들었다는 건 4일 만에 피부 수분을 다 날려버렸다고 똑같아요. 대단하다네요. 예, 대단하네. 아. 화장해놓으니까 이쁘네. 요렇게 피부가 단단한 사람들은 잘 버티고서는 화장을 해놓고 찍으면 여기까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만 보는 거지. 이것만. 이거는 외국인가 봐요. 그죠? 외국. 디플셀 갖다가 요 얼굴에서 있잖아요. 요 얼굴 있죠. 디플셀 갖다 요 얼굴에서 요 얼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제품 관리하면은 30분이면 만들어요. 색조까지 해가지고. 얘네는 7일씩 걸리는 건데 전 30분이면 만들어요. 같은 후레쉬 이게 갤럭시 지금 똑같이 4K 카메라거든요. 찍을 테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네. 뭐, 인셀더 가지고 저기 뭐야, 세븐데이즈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얼굴 망가지는 수순으로 갈 수 딱 좋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저기 뭐야, 오픈톡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30분이면 만들어요. 라이브로 보여줘 하면 제가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제 채널을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채널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밖에서,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밖에서 뭐 디플셀을 치든 뭘 치든 간에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여기서 있죠? 여기서 뭐 이 영상을 클릭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클릭을 하면 여기도 오픈톡이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누르면 상단 문의에 이렇게. 그리고 댓글에도 오픈톡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제 채널에서 보실 거면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이거 있죠, 이거. 여기. 요거를 클릭을 해야 돼요. 하면은 이렇게 채널이라고 해서 채널 배너가 떠요. 채널 배너가 떠요. 채널 배너가 뜬 여기서 여기 더보기 있죠.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더보기.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문의 상담이라고 뜹니다. 위에 걸 누르면 스마트 스토어로 날아가서 여기서 제품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문의 상담으로 들어오면 제 오픈톡으로 연결이 되세요. 요걸 누르시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 바로 연락이 와요, 저한테. 근데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못할 때도 있어요. 일을 하거나 뭐 미팅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눌러가지고 요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상에 보면은 설명에 거예요. 요 설명에 요게 들어있어요. 이 상담 문의가. 요걸 누르면 똑같아요. 오픈톡으로 똑같이 넘어옵니다. 네. 지금 여기 제가 대구에서 뵙고 제가 직접적으로 피부 관리를 해드리는 원장님도 여기 있어요. 성우 원장님 지금 계세요? 러블리님 계세요 지금? 대답. 사진으로 띄워드릴까? 저분들 피부 관리한 거. 제 사진 말고 제 다른 분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포 애프터가 제대로 나오면은, 제가 예전에 인셀덤 갖다 관리하신 분들이 있고 디플셀 갖다 관리하신 분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똑같이 남아있는데, 변명님도 있네. 은서님도 있고. 네. 이분이 각질 뜬 거거든요. 요번에도 피부 한번 망가졌다고 연락하셨네. 이거 각질 뜬 상태잖아요, 요게. 요 각질 뜬 상태잖아요. 변명님 사진 저한테 있는데 제가 공개를 안 하지. 요게 각질 뜬 상태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말고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폴더를 열어가지고. 이거는 계속 제가 띄워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게 뭐냐면, 관리 진행 중에 모든 사진을 저한테 보내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피부의 변화 과정들이 그대로 다 남는 거죠. 날짜로 돌려놓고, 얼굴은 공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항상. 그래서 얼굴 공개는 안 합니다. 자, 이게 각질이죠?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나요, 지금? 이렇게 해야 나오나? 나오죠? 이제 큰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각질 떠 있잖아요.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 피부 관리를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반대쪽 얼굴. 여기도 각질 떠 있어요. 이때 피부 관리를 들어온 계기가 뭐냐면, 이분이 인셀덤 갖다 망가졌다 저한테 관리를 받고 회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피부가 망가진 게 일광화상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각질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제품 관리를 하면서 저한테 사진 이렇게 매일 보냅니다. 여기서 스타트 됐잖아요.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매일 보내요, 이렇게. 그냥 본인이 생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안 전 사진, 세안 후 사진, 관리 후 사진을 계속 받습니다. 영상도 보내요. 영상도 받아요, 제가. 왜냐하면 사진만으로는 틀리기 때문에 영상까지 다 봤거든요. 이게 제 개인 관리를 하는 모습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이분은 이제 11 프로젝트에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대충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영상도 찍어 보내고 세안하는 것도 찍어서 받고 매일같이 사진을 받아요. 그렇게 해야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보이시나? 처음에 각질 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냐 모르겠어요. 저건 보습을 잡아놓으면 각질이 보이지 않거든요. 보습을 잡아놓으면 각질이 안 보여요. 눌러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비포 애프터죠? 그죠? 이분 관리 딱 11일 했어요. 11일. 매일 보내시죠.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한테 개인 관리를 받을 거면 저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뭐냐? 이게 지금 일하시고 나서 저한테 세안 전에 사진을 찍으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왜 보냐면 이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환경, 간단해서 퇴근해서 피부 상태, 컨디션, 얼마나 피부가 버티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세안 전에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다 말라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색조가 수분이 다 빠진 상태고. 그럼 뭐죠?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했다든지 건조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질적으로도 그러시고요. 세안 전. 이거는 관리 후. 피부가 많이 나아졌죠, 그래도. 초기 피부보다는. 엄청 열심히 보내세요. 자, 이게 관리 10일, 이게 관리 10일차. 끝날 때쯤. 이게 관리 10일차예요. 아까 그 각질 있던 피부에서. 기초 색조 한 겁니다. 비비. 간단하게 해서 보이시죠? 이 피부까지 넘어가는데 디플셀이랑 기본적인 관리만 해가지고 마데카솔하고 마스크팩밖에 안 썼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11일 걸린 거예요. 11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1일. 반대쪽도 볼까요? 반대쪽. 이쪽이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이분 많이 칭찬해요.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분은 보정을 할 줄 모르세요. 어차피. 자기 카메라로 맨날 영상 찍어 보내고 하니까. 했었으니까. 여기까지가 11일 걸린 거예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개인 관리 받아가지고 피부 이제 딱 저렇게 하면 많아요. 많은데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많죠. 이렇게 한 2달 반 관리하면은 사진이 이 정도 보입니다. 2달 반 관리하면 이분은 이제 모공 관리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 모공 함몰 모공 때문에. 정욱님이 앰플을 중간에 바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발라도 되죠. 여건이 된다면. 왜냐면 앰플이 나쁜 화장품은 아니잖아요. 앰플이. 나쁜 화장품은 아니잖아. 선영님 사진 보니까 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안 계신데. 굉장히 관리 빡세게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지금은. 훨씬 좋아졌지, 지금. 저런 거 보면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 관리할 때 이거 어떻게 내가 관리했는지. 대신에 제가 그러기 전에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원래 제품 관리를 하거나 피부 관리를 하거나 개인 관리를 할 때 미리 고지를 해요. 유튜브 자료로 나갈 수 있다는 거를. 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넘어갔는데 오늘의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의 정리. 오늘의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2가지예요. 첫 번째, 피부가 손상이 됐거나 피부가 다쳤을 때는 선크림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 우리 것뿐만이 아니라 다. 전부 다. 얼굴에 트러블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선크림 바르지 마세요. 아셨죠?
첫 번째, 이거는 피부 건강한 사람들도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자외선 차단 제가 레이저를 맞았어. 피부과 시술 받았는데 여기 손상이 됐어. 선크림 바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색소 침착이 일어나니까 나는 선크림을 발라야 돼.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피부에 흡수되는 타입의 유기자차나 혼합자차의 선크림은 더 바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꼭 기억하세요. 피부 회복 빨리 하고 싶으시면. 그럼 나 자외선 맞아가지고 색소 침착 생기면 어떡해? 아니요. 이 선크림 아니어도 자외선 막을 거 많아요. 무기자차 선크림도 있고 여러분들 쓰시는 쿠션 있죠? 쿠션에 선크림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뭐죠? 무기자차 성분으로. 잘 막아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제품의 사용은 많이 바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디플셀은 근데 많이 바른다고 해서 부작용이 그닥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신에 제품을 최대한 많이 먹일 수 있게 소량씩 써가지고 제품이 들어가는 양을 체크를 해주면서 발라서 집어넣는다. 예요. 하나 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뭘 했죠? 열이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진정부터 시켜놓고 마스크 팩이든 진정 패드든 올려놓고 열 다운을 시켜준다. 열이 다운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관리하지 않는다.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열이 내려간 상태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힘드네요. 네. 뭐 어쨌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 방송은 8시 반에 진행을 할 겁니다. 내일 8시 반에 진행을 하면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리법 색소 침착 기미 관리하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할 때 어떤 걸 하면 더 좋아지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같이 쓰면 더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내일은 주제가 색소 침착입니다. 디플셀로 관리하는 색소 침착 어떻게 하면 빨리 옅어지는지 왜 색소 침착이 생기는지 왜 여러분들이 색소 침착이 하기 어려운지까지 해가지고 통틀어서 내일은 그걸로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들 되세요. 네. 그리고 공구 진행할 테니까 참여들 많이 하세요. 영상 편집해서 또 올려놓을게요. 편집 전에는 그냥 라이브 통째로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실 분들은 보시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 네, 성공망님 제가 오픈또 금방 들어가서 상담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게 오셨네. 박인숙님은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심정희님도 있었는데 오늘 안 보이시네. 네,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들 들어오세요. 싸니까. 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싸고 좋으면 됐다고 봅니다. 뭐든지. 네, 좋은 밤 되세요. 방송 종료할게요, 진짜로. 네.